이번 시간은 모양이 독특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조명 형태를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모델링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 건가요?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라운드 되어 있는 형태가 점점 작아지면서 안쪽으로 간다는 거고, 이 폭은 똑같다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를 생각해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명령은 어떤 게 있고, 아니면은 하나를 만들어서 일일이 복사하면서 크기를 조정할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일단 순서를 생각하고 어떤 명령을 사용해서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갈 건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모델링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계획을 미리 짤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기본 형태를 엘립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타원 형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크기는 500에 320 정도 타원을 만들고, 이게 전체 크기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장면에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하고, 현재 엘립스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합니다. 축을 보면 위에 게 더 크기 때문에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세그먼트에서 커넥트 옵션으로 밑에 있는 세그먼트를 쉬프트 드래그 합니다. 살짝만 내려오면 될 것 같고, 가운데에 있는 세그먼트는 삭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위에 있는 세그먼트는 분할을 해줘야겠죠. 20개로 분할하고, 점에서는 세그먼트 커넥트로 만들어진 이 부분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웰드로 합쳐주고, 인터폴레이션의 스택 값을 0으로 만듭니다. 이 세그먼트에 디바이드를 했기 때문에 꺾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의 스택 값을 없애서 좀 더 깨끗한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해주고, 스플라인에서는 아래쪽이 열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모양을 만들었을 때를 생각해서 클로즈로 닫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면 작업 준비는 1차적으로 모양을 만든 것 같고, 하이라키에서 축을 스냅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붙입니다. 아래쪽에서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이 폭을 저는 한 50 정도로 할 거기 때문에 축은 25만큼 올라가 있겠죠. 이쪽, 아래쪽 다 25씩이니까 이 폭을 50으로 할 거라서, 그럼 Y축 방향으로 현재 위치를 0을 만들고 25를 올려줍니다. 그럼 이 부분이 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제 작업할 준비는 다 된 것 같아요. 스플라인을 가지고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로테이트를 시켰을 때 스냅을 오프하고 보면 이렇게,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어레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어레이 명령을 사용하면 회전도 시킬 수 있고, 로테이트 Y축을 기준으로 Y축 360도 범위에서 10개를 지금은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0개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봐야 되니까 프리뷰에서 프리뷰 버튼을 클릭하면 10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레이는 현재 있는 물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개수를 19개로 만들고 여기까지가 19개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스케일을 줄여볼게요. 스케일을 줄일 때는 유니폼으로 XYZ 두 축이 한 번에 줄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작아진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이미지랑 보면 거의 비슷한 상태가 만들어지죠. 이미지를 보면서 크기를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 로테이트 되는 값을 좀 더 이 안쪽으로 밀어넣고 싶을 경우에는 로테이트 값을 조정해서 살짝만 더 밀어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가 되면 OK 합니다. 이때 어레이는 인스턴스 형태로 물체를 복사하기 때문에 카피 옵션을 선택하고 OK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스플라인을 만듭니다. 벌써 형태는 다 갖춰진 것 같죠? 근데 스플라인이 이렇게 크기를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께를 주게 되면 쉘을 한번 줘볼까요? 양쪽으로 25씩 적용해보면 처음 거는 50이 되고 점점 가면서 스케일을 줄였기 때문에 폭이 스케일에 따라서 줄어드는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쉘 명령을 지우고 현재 스플라인들을 각각 현재 상태가 100%의 스케일이 되게끔 조절합니다. 유틸리티 패널에서는
리셋 엑스폼을 해서 리셋 셀렉티드, 그 다음에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합니다. 그럼 현재 스케일이 100%로 다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쉘 명령을 적용했을 때 처음 그리고 크기가 줄었던 것들도 똑같은 폭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형태가 만들어졌으니까 모델링을 계속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는 앞뒷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너 페이스하고 아우터 페이스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앞뒷면이 선택되게끔 하고 위에 에딧 폴리를 추가합니다. 여러 개의 물체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에딧 폴리를 추가한 다음에 폴리곤, 선택된 폴리곤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모양에 더 접근하고 있는 것 같죠? 레프트 뷰에서 F3번으로 와이어 상태를 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폴리곤은 불필요하잖아요? 이 가운데에 있는 거. 그걸 빨리 선택하기 위해서 레프트 뷰 쪽에서 이렇게 보고 폴리곤을 선택해 줍니다. 가운데도 선택되지만 앞뒤에 있는 것도 선택되죠? 앞뒤에 있는 거는 선택을 제외하고 가운데에 있는 폴리곤은 삭제합니다. 삭제할 때 지금 삭제를 해버리면 엣지로 갔을 때 선택되는 폴리곤이 없죠. 컨트롤 Z에서 Shift 엣지나 컨트롤 엣지를 클릭해서 폴리곤에 해당하는 엣지가 선택되도록 한 다음에 폴리곤으로 와서 선택된 폴리곤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엣지가 계속 선택된 상태가 이렇게 남게 돼요. 이제 됐네요. 에디테이블 폴리. 이 위에 에디 폴리를 하나 더 추가하고 엣지를 링한 다음에 앞에서 선택했던 엣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링을 하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엣지들이 다 선택돼요. 커넥트를 하면 가운데 선이 추가됩니다. 이 커넥트를 하는 이유는 아래쪽이 둥글기 때문에 둥글게 이 모서리를 나중에 챔퍼를 할 건데 두께를 준 다음에 챔퍼할 때 챔퍼가 되면서 가운데를 넘어가서 겹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선을 추가하는 겁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쉘 명령으로 값을 초기화하고 선택되는 옵션도 없애고 안쪽으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께까지 만들어졌네요. 이제 이 두께에 해당하는 폴리곤이 선택되게끔 셀렉트 엣지를 선택하면 이 두께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에디 폴리를 추가하고 이번에 에디 폴리에서는 폴리곤 Shift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엣지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던 폴리곤의 안쪽에 해당하는 엣지가 선택됩니다. 우리가 이 안쪽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렇게 꺾여 있는 이 모서리, 여기에 챔퍼를 줄 거기 때문에 이 모서리를 선택한 거예요. 안쪽에 있는 엣지들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에는 챔퍼 명령을 적용합니다. 챔퍼는 기본값을 적용하고 값은 2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추가하죠. 반지름에 대한 치우침을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1로 해주면 둥글기가 거의 1에 가깝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주셔야 되고 챔퍼할 때는 다른 부분도 챔퍼가 될 수 있지만 모서리가 꺾인 부분 말고는 챔퍼가 되지 않죠. 이 챔퍼 명령에는 20도가 넘어가는 각도에만 챔퍼가 되게끔 지금 앵글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 때문에 모서리가 90도로 꺾여 있던 부분만 챔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형태가 다 만들어졌네요. 에디테이블 폴리.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기본 형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색상을 회색으로 바꾸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이런 나사를 만들어야겠죠. 나사를 만들 때는 쉐입에 있는 N곤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고 F3번 다시 F3번 얼라인 명령으로 Z축 맥시멈으로 만들어진 N곤을 정렬시킵니다. XY축으로는 현재 물체의 축에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XY축 피벗을 정렬합니다. 그러면 축에 딱 정렬된 상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하고 세그먼트를 분할해야겠죠.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디테일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는 디바이드를 3개 정도 해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쉘 명령으로 두께를 만듭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폴리곤 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 사이가 정확하게 엣지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모델링 툴에서 지오폴리를 실행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길이가 다 똑같은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스케일을 키워서 형태를 맞추고 익스트루드, 인셋, 컬랩스 엣지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챔퍼합니다. 챔퍼는 트라이 옵션으로 기본값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둥글게 만들고 OK 컨트롤 리무브로 겹쳐있는 엣지는 삭제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스무싱 그룹이 이상해진 부분은 클리어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사 형태를 만듭니다. 크기를 좀 키워주면 되겠죠. 반대쪽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연결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도 비슷한 형태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메트리 같은 걸로 나사의 센터에 맞추고 에디터블 폴리곤을 삭제해서 보더를 길게 하고 스케일을 조정해서 시메트리를 다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연결해주는 나사하고 가운데를 잡아주는 형태도 만듭니다.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물체만 살짝 회전하고 이 가운데 있는 형태도 살짝 회전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전선 이런 걸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가운데서부터 갈 테니까 이렇게 선들은 스무스하게 해주고 두께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버텍스 위치나 뭐 이런 거 조정해서 둥글게 표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죠. 측면으로도 살짝 이렇게 해서 모델링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모델링 접근에 대한 뭐 아이디어, 모델링 접근에 대한 방법들 이런 생각이니까 이렇게 모델링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비슷한 형태들이 많아요. 그 비슷한 형태들도 이런 방법으로 모델링에 한번 접근해 보시고 재질도 넣어 보시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한 단계씩 더 재미있는 모델링 하시면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